23년 11월 준비할게요. 시작번호 20번으로 잡겠습니다. 아, 네네. 태윤님의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험 대비 체제로 들어갑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원장님? 아니요, 괜찮아요, 원장님. 네네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오늘부터 다시 시험 대비 체제 들어가고 23년 11월을 살짝만 정리해주면은 이게 모든 지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 꼬이는 부분들이 한 3지문 정도 있을 거고 이게 제가 수업하다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하나 있어요. 그 종교적인 내용도 조금 담겨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을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20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거는 아마 21번 지문, 그 지문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0번 지문은 머리를 풀고 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농업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농업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글의 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번호 23년 11월 20번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griculture가 바로 나왔네요. 농업이죠. 농업은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합니까? range of 한 단어입니다. 그쵸? 이 친구가 이렇게 묶여서 다양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농업은 포함합니다. 뭘 포함합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다양한 활동들은 뭐냐면은 such a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다양한 활동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이 있냐? 첫 번째, planting. 이게 씨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파종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씨앗을 심기라든지 그리고 뭐 수확을 하는 것이라든지 뭐 비료를 주는 것이라든지 해충을 관리하는 것, 패스트, 뭐 해충, 병균. 여기서 아마 해충이겠죠? 해충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raising animals, 동물들을 기르는 것, 뭐 소나 양, 돼지 같은 걸 말할 거고요. and 그리고 음식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네. 나누는 건데 무엇을 배분하냐? 음식을 나누고 농업의 제품들,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쉽게 말하면 농업의 제품, 농산물과 음식을 배분하는 것, 동물들을 기르는 것, 해충을 관리하는 것, 비료를 주는 것, 수확하는 것, 파종하는 것,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농업이라는 참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농업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one of the의 최상급 복수 명사 이렇게 들어가네. 농업이라는 것은 또한 한 가지입니다. 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활동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겠죠? 농업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활동들 중에 하나인데 콤마 dating back으로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보통 date back 하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 and 그리고 has 보이십니까? 이 친구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and 다음에 having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보시면 만약에 and 다음에 having이라면 1번, 2번 제가 이렇게 걸어놨겠죠. 그런데 지금 and 다음에 has라는 걸 딱 봤었을 때 여기에도 콤마가 찍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콤마 구조니까 이 친구를 살짝 가려보게 되면 데이팅이랑 같이 병렬 구조가 아니라 이 친구와 같은 병렬 구조로 볼 수 있겠는데요. 됐죠? 그래서 이걸 해빙으로 바꾸게 되면 병렬 구조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활동들 중에 한 가지로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2번 has played a critical rol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또다시 무엇의 발전?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고 여기에 또 콤마 ing가 걸려 있어요. 인간의 문명의 중요한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원로 목적어 투부정사 계열로 같이 등장했죠. 가능하게 해준 건데 사람들이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해줬더라. 무엇을 가능하게 해줬지? 뭘 만드는데? 안정적인 음식의 공급들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해주었고
1번 언로우 목적어 투부정사 and 다음에 언로우 목적어 2번 투부정사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로우 목적어 투부정사가 두 개 계열이었었는데 생략이 된 거죠. 사람들이 안정적인 음식의 공급들을 만들도록 해왔고 그리고 이것도 하게 해왔다. settle in, 정착하다라는 뜻이죠. 거주하다, 머무르다. 하나의 장소에, 한 군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음식의 공급들을 만드는데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농업이라는 것은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더라? 인간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중요한 활동이었었는데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안정적인 음식의 공급들을 가능하게 해왔으며 한 군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 Today, 오늘날에는 agriculture, 농업이라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무엇으로 남아있죠? 바이털하면 중요한이란 뜻이었죠. 중요한 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고 어떤 산업? 주격관계 대명사가 퐁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feed를 보셔야 돼요. 지금 feed 다음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지금 붙어버렸어요. 조금만 우리가 유념을 하게 되면은 feed냐, feed on이냐를 조금만 우리가 조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지만 food가 음식이고 그거의 동사가 feed, 먹이다라는 뜻이잖아요. feed on이 무슨 뜻이죠? 생김새를 딱 보면 얘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 on이 붙었다라는 건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것 같아요. 전치사 끌고 왔으니까 feed on은 무엇을 먹이로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이로 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뭐를 먹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on이 붙게 되면은 큰일 나죠. 사람을 먹어왔다.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n이 붙으면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조금이 아니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크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오늘날 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산업입니까? 전 세계의 인구를 먹이는 산업이 되고 그리고 support, 도와주는 산업인데 지원하는 산업인데 무엇을 지원하냐? 시골의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산업이며 시골의 공동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업이라는 건 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농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마을들을 부양해주는 산업이며 말이 조금 편해집니까? 시골의 마을들을 부양하는 산업이 되면서 and 제공하는 산업인데 무엇을? 원래의 재료들, 즉 가공하지 않은 재료니까 뭐 원자재라고 할까요? 원자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도 하더라.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산업들을 위해서 원자재를 제공하고 시골의 마을들을 부양해주는 산업이 되기도 하고 전 세계의 인구를 먹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that 다음에 주관대로 등장하게 되면서 주격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는 동사가 feed, support, 그리고 provides 이게 세 개가 같이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문장에서 다른 산업들을 위한 원자재를 제공하는 산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 농업을 하면서 밀이라는 게 생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밀은 원자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지도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라는 거죠. 뭐 제빵 산업을 위해서 밀가루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로 농업사회, 농업산업 아니겠습니까? 농경산업.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런 의미였었다. 내용이 쉬워서 제가 따로 막 정리해 드릴 거는 없는데요. 문제점의 시작은 이제부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제문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농업. 여기까지가 일단은 한 파트였었고요. 농업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게 주 소재였었습니다. 하지만 20번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20번 지문의 시작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이 팡 하고 등장했죠. 그러나 농업은 마주합니다.
직면합니다. 무엇을?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이를테면 뭐와 같은 문제입니까? 기후변화, 그리고 물 부족, 그리고 뭐 soil degradation이라고 말하면 토양 악화라고 하나요? 토양 악화? 아니면은 뭐 그 흙이 조금 그 안 좋아지는 거, 토양의 악화 상태라든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결표를 도도도도도도 쳤다는 거는 요걸 끌고 내려올 거예요. 여긴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는 정리해 봅시다. 농업은 인류에게 있어서 참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농업은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었냐? 방금 본 것처럼 뭐 기후변화, 뭐 수질 오염, 토양 악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상실인데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말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라고 말을 하면 뭐 호랑이가 사라지고 뭐 멧돼지도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 있지만 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태훈이한테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이게 내용을 저희가 흡수를 해야 되죠. 농작물? 그런 것도 참 좋겠네. 은유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훈이 말을 빌려도 돼요? 그럼 농작물이 상실된다? 이건 또 뭔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 뭐냐면은 이런 것과 비슷했었는데 이게 모든 건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거 뭐 쌀, 뭐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말고도 다양한 곡식들을 길렀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식량난의 문제가 생기니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농작물 위주로 기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쌀, 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수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갖 잡곡들이 다 있었겠지? 뭐 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농업이 지금 발전하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잡곡과 같은 개념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그걸 조금 던지고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에 있는 대체적인 사람들이 쌀과 밀에 의존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쌀과 밀에 병이 확 들어버려갖고 더 이상 쌀과 밀을 생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조를 기르면 되나요? 뭐 귀리를 기르면 됩니까? 그거 다 손실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고기를 먹고 사나요? 밀이 없으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이해됐어요? 생물 다양성의 상실. 농업에 있어서 은유하고 태훈이 말씀이 맞았었죠? 다양한 농작물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인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더라.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한 문장입니다. 전 계속해서 빨간색 들고 있습니다. As the world's population, 전 세계의 인구가 continue to 부정사 이렇게 썼네요. ing로 바꿔도 괜찮죠? growing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쵸? to 부정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니까. 따라서 이 지구의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it is essential,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가 중요합니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찾아? 지속 가능한 해결책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포인트가 어디예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단순히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address. 이게 여기서는 뭐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설명하다. 다루기 위해서. 뭘 다룹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facing, 현재 분사가 등장했으니까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지.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면 되나요? 맞아요. 기후변화,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 이러한 것과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and 그리고 in short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뭘 보장합니까? 지속적인 continued 과거분사 썼어요. 지속적인 음식의 생산과 됐습니까? 다양한 농업의 제품들이니까 뭐 농작물이라고 하시죠. 뭐 다른 농작물들 됐습니까? 다른 농작물들과 음식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도 2번 투부정사 생략됐네요. 1번 투, 2번 투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쏘리. 지속적인 음식의 생산과 다른 농작물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서도 지금 나온 겁니다. 다른 농작물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라는 거죠. 다른 농작물들 이를테면 쌀과 밀 말고도 뭐 귤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조라든지 수수와 같은 이런 다른 농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마지막 파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부분입니다.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방금 본 마지막 투부정사예요. 지속적인 음식의 생산과 다른 뭐 다양한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죠. 문제는 지금 던지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 첫 번째 파트에서 쫙 나왔어요. 그렇죠? 농업이라는 건 어떤 활동이 있냐? 농업이라는 건 과거에 어떠했냐? 오늘날에는 농업은 어떠하냐?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톡 하고 던지고 나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지문이었습니다. 20번 지문 괜찮았습니다. 머리 풀기용으로는 아주 좋았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문맥을 조심해야 될 게 21번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맥을 조금만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양한 경험에서 정서적 매개체를 하는 예술과 미학입니다. 말 자체도 어렵죠. 주제문도 조금 어려워요. 다양한 경험에서 정서적 매개체를 하는 예술과 미학입니다. 이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이 두 번째 커트는 굉장히 쉬운데 첫 번째 커트의 중간 부분의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뭐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위에서 네 번째 문장 When there is something challenge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 discomfort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좋겠고 이 부분만 조심하면은 아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미술관 가보신 분? 아 다비 씨 가봤어요? 거기 가갖고 뭐 그림들 이렇게 전시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아, 잘 그렸다. 그리고 막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감정과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와 막 그런 게 느껴지나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미리 하고 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디스컴포트예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 전시회.
연재 어때? 이 지금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죠? 거미줄. 아, 좋지. 지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화나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고. 어때요? 민준이가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필자가 아니죠.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이 그림에 투영을 한번 시켜보는 거지. 다양한 경험에서라고 얘기했잖아. 혹시 은유의 마음 상태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특히?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태훈이는요? 어. 머리 빠지. 그럴 수도 있지. 빗다는 어제 시험 보고 나서 머리 상태가 요랬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예술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몰라서 조금 불편하긴 했었죠. 21번 지문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이 이것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막연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말을 좀 씹어야 돼요. 특히 두 번째 문장 The art can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이 문장을 좀 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고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예술과 aesthetics, 미학이라는 것은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합니까? 두두두두 정서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to, 무엇과 연결을 시키죠? connect to 이렇게 봐도 괜찮아.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됐습니까? 무엇과 연결시켜요, 지민아? The full range of 다양한이란 뜻이지.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됐어요? 많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적으로 연결을 시켜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첫 번째 주제로 일단 등장한 겁니다. 정서적 매개체, 그러니까 뭔가 연결시켜주는 구조예요. 첫 번째 문장 정리하고 갑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인간의 다양한 경험, 여기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다양한 정서적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다리 역할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어떠한 예술 작품을 딱 보고 이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예전에 어땠었는지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과 감정적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정서적, 감정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일단 뭐다? 예술, 곧 미학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봤던 것처럼 이 그림이 무엇을 시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아마 화가도 이런 감정을 느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예술은 무엇이 될 수 있냐? more than 붙어 있습니다. 뭐뭐 이상입니다. 단지 설탕 그 이상입니다. 혓바닥 위에 있는 설탕 그 이상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끊자고. 은유 혓바닥에다가 설탕을 쫙 뿌리면요. 어떤 맛이 날까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을 딱 보면 복잡해. 이것 말고도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그림을 곰곰이 보면서 내가 아침마다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머리카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이 그림을 딱 보고 막연히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보고 망쳤을 때의 기분이 생각이 나네. 그러면은 다음번부터 이렇게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네?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예술은 혓바닥 위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이다 라는 말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한다? 단순히 멋있다.
라는 것 그 이상이더라. 단맛 납니까?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뭐 감칠맛 도 느껴질 수 있겠죠. 설탕을 입에 딱 넣으면요. 그리고 그냥 달콤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씁쓸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흑설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술이라는 거는 그걸 딱 보고 단순히 멋있다. 아니야.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그 이상은 무엇일까, 지민아? 바로 정서적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아, 멋있다. 예쁘다가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아, 나도 예전에 이런 마음을 느꼈던 때가 있지 않았었나? 나는 그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그 노벨상 받으신 분 계시죠? 한강 씨. 그쵸? 그러니까 한강 씨가 쓰신 책을 딱 읽었을 때 오, 잘 썼다가 아니라 아, 나도 이랬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느껴본 적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3년 9월 40번 지문 기억하십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쵸? 그 글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냥 지식이 전달되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떠한가?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단순히 멋있고 단순히 예쁘고 단순히 잘 그렸다. 그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무엇인가 전달하는 거고 그 이상이 바로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Ac라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님이신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말했던 것은 예술은 단순한 감상, 그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단순한 감상 그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건 나의 배경도 돌아보고, 그쵸? 내가 살아왔던 모습도 뒤돌아보면서 예술에 나 자신을 투영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혓바닥에 설탕 그 이상이더라. 됐죠? 단순히 달콤한 맛만 느껴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어떤 맛도 느껴질까요? 가볼까요? 이제 어떤 맛도 느껴질까요? 예술에 when 뭐 할 때, 자 부사절 들어갑니다. There is something challenge. something 기억해야죠?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 뒤에서 꾸며주게 되고 이제 이 사이 우리가 생략이 된 건 눈에 보입니다. 주관대하고 비동사가 같이 생략됐겠네. That is, 그쵸? something은 위치를 받진 않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을 때 challenge, 좀 도전적이고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을 때 아까 봤던 예술작품 있지. 굉장히 어려운 예술작품이죠. 무엇인가 도전적인 예술작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콤마 위치로 잡았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선행사는 아니잖아. 그치? 선행사가 될 수 없으니까 앞문장 전체겠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려운 것이 됐어요. can also be uncomfortable. 그러니까 좀 그 무엇인가 어려운 것 이게 불편함이 될 수 있을 때 선행사를 something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something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도전적인 무엇인가가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때 됐어요.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고 이제 주절 들어가요. 여기 이제 주절 들어가. 그리고 가려요. 여기까지 가리고 discomfort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 존재하는 거네요. 수일치 단수. 그쵸? 그럼 부사절은 지금 when there is something challenging 콤마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식이 되면서 주절이 이제 등장한 건데 그 사이에 또 껴들어갔다. 그 무엇인가가 좀 불편한 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와보세요. 이러한 불편함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이를테면 some transformation, 변형, 변화죠. 똑같네요.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if 문장에 있는 사이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if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it 됐네. 만약에 우리가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면
참여하려고 한다면, 무엇에? 그것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렇게도 괜찮은데 두 번째 뜻을 살리면 되지. engage with, 몰두하다. 이게 in이 되면은 참여하다잖아요. engage in,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근데 with가 되면서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또 뭐고요? 불편함이죠, 불편함. 그 불편함을 주게 되는 그 예술 작품에 몰두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적이고 불편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예술 속에서 딱 봤을 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뭘 전달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고 여기서 해석을 하라니까 좀 어렵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 만약에 우리가 몰두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깊이 바라본다면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거래. 뭔 말인 줄 알겠나요, 이제? 딱 그림을 보고 야, 이 그림이 전달하는 바가 뭐냐?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게 뭐냐? 아, 너무 어렵다. 설명란도 없어, 나비사 미술관에.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좀 난해한 그림이긴 했었지. 근데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시험을 못 봤던 날에 아침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 나도 머리가 이렇게 복잡했었지. 그러면 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내 머릿속이 이런 그림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결국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change와 transformation, 변화와 변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 예술 작품에 몰두하기만 하면 돼. 됐죠? Tha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그리고 그것은 또한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아주 강력한 예술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술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겠네, 이제는. 그러니까 the arts in this way, 결국에 빨간 펜으로 갈게요. 예술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에서의 예술. 자, 이러한 방식이 뭐였었죠? 몰두만 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에서, 그리고 강력한 예술적 경험이 되는 방식에서 예술은 결국에 베이커스가 되는 겁니다. 운송수단이 된대요. 그래서 주제문에 제가 매개체라고 적어놨죠. 운송수단 베이클이 뭔가요?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아, 이모셔널 커넥션을 의미하겠네요. 그쵸? 예술은 결국에 연결시켜주는 수단이더라. 됐어요? 이거는 연결수단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서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To contend with ideas and concepts that are difficult and uncomfortable otherwise. 이 문장도 재밌어요. 어떤 연결수단? 단어 잡고 가세요. contend with예요. 조심. 컨텐트. 컨텐트 있지. T가 되면은 그건 만족하다예요. 만족하다. 충족시키다. 컨텐트 with라고 말하는 게 맞서다. 싸우다. 충돌하다. 갈등을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컨텐트 외우세요. 됐죠? 컨텐트 아닙니다. 만족시키다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서 연결수단이 됩니다. 바로 무엇과 맞서게 되는 생각들과 개념들에 맞서 싸우게 되는 연결수단이 된대. 말 참 멋있게 쓰지 않았냐, 은혜야, 이거? 이건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개념일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과 맞서게 된대. 그럼 느낌만 잡아봐봐. 이러한 생각은 뭘까요? 내가 예술 작품을 보지 않았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왜? 이 그림을 딱 보고 뭐 다비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아, 내 머릿속과 같네.
그럼 나는 그래, 다음부터 내가 더 복습을 잘해야 되겠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충돌하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주관대로 묶어서 갑니다. 그러한 생각들과 개념들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거였어. 뭐 하지 않으면 뜬금없이 otherwise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면이 나왔는데요. 우리 otherwise가 이게 항상 어려운 이유가 옛날에 이전에 otherwise 가정법 할 때 그 앞문장이랑 같이 묶어서 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요거 여기. 그러면 아마 이거는 만약에 예술이 뭐 이러한 방식에서 이걸 생략을 시키고 아츠가 뭐죠? 맞죠? Don't become bakers 요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지. 예술이라는 것이 연결하는 수단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참 불편할 수 있었고 어려웠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과 생각들에 맞서게 되는 연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예술 덕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개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까, 연지야? 고수하는 걸까? 아니면 그 생각을 바꾸는 걸까? 바꾸는 거겠지. 됐습니까? 예술은 바로 그러한 존재다.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했었고요. 굉장히 멋진 심미적인 경험이었었죠. 그리고 예술은 어떻더라? 예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생각과 개념과 맞서게 되는 연결 수단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풀게요. 이거를 한 번 더 풀게 되면 예술을 통해서 감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됐어요? 예술을 통해서 감정적 변화가 생기더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변화하게 되겠지. 왜?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끝이에요, 이 지문은요. 여기를 이해하면 두 번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만 좀 조심하자고요. 우린 여기만. 알았죠?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야.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뭐야? 됐죠?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더라? 예술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연결시켜주는 구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예술을 봤었을 때 좀 복잡하고 아니면 이 예술 작품이 좀 잔인하고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 하지만 이건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이제 사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은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 5초 줄게. 곰곰이 한번 봐봐요. 아씨. 관람을 하는 거야. 자, 여쭤볼게요. 연지야, 이 그림이 뭘 전달하는 거야? 지민이 어떻게 생각해? 정답은 없어요. 예술이에요. 좀 불편하네, 그림이. 그치? 민준이는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 연결시켜주는 예술을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 내가 안 했구나. 내가 한번 시켜볼게. 내가 한번 말해볼게. 나는 이 그림을 딱 보고 우리의 뉴런이 떠올랐어요. 뉴런.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의 뇌신경세포는 이제 거의 굳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정신없이 연결되어 있던 뇌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나는 다시 공부를 할 것인가? 나는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난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문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23년 6월 모의고사 지문에 보면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다. 지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요런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은 뇌신경세포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런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점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할 거예요, 빗단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례 2가지가 나오고요. 이걸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건 안 어려워요. 해보자고. 피카소가 그렸을 때 무엇을 그렸지? 그의 걸작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1937년에 그렸을 때 그는 피카소는 captured 묘사했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포착했습니다. 무엇을? heartbreaking 정말 심장을 깨부술 듯한 그리고 잔인한 속성을 포착했던 겁니다. 무엇의 속성? 전쟁의 정말 가슴 아프고 잔인한 전쟁의 본성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공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 빨간 펜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공했던 것이다. 이 세상에게 어떤 방법을 제공했냐? To consider. 다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죠? 보편적인 고통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 세계에게 제공한 거래요. 근데 이 고통은 뭔데요? 생겨난 고통인데 스페인의 시빌워. 시빌워 하면 내전이죠, 내전. 스페인 내전에서 생겨난 이 일반적인 고통, 이 보편적인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이 세상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딱 보고 뭘 전달한 거야? 전쟁의 참혹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스페인 내전에서 생겨났던 그 아픈 사건, 보편적인 고통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인간의 경험이 생각나겠지.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아팠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걸요? 하나 더 가볼까요? 로레인 한스베리라는 사람이 썼을 때 무엇을? her play, 그녀의 어떤 소설을 썼는데 A Raisin in the Sun, 태양 아래의 건포도라는 작품을 썼을 때 미리 얘기해 줄게요. 저도 읽어봤던 건데 대학생 때 태양 아래의 건포도 이게 딱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 봐봐. 건포도는요 쭈글쭈글해요. 그렇죠? 가뜩이나 수분이 없어요. 태양 아래 있으면요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게 뭘 그렸던 작품이냐면은 그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아마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차별을 겪는 흑인에 대한 삶을 그려냈던 거예요. 태양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고통과 억압을 받는 흑인에 대한 걸 묘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술, 소설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켜서 아 그래 인종차별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걸 다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겠냐.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음식도 예술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아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맛 예전에 그 분위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예술이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한다? 정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조다. 태양 아래의 건포도라는 그의 작품을 썼을 때 그녀는 빨간 펜으로 갑니다. 로레인 헨스베리는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줬어요? 강력한 이야기를 제공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 struggling with, 투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에 투쟁하고 있던 사람들이지? 인종차별, discrimination, 차별과 그리고 또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의 추구, 그리고 차별, 만연한 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도 제공하면서 뭐도 제공하는 동안에 이것도 제공했었지. 정말 감동적인 묘사도 제공하면서 뭘 묘사했죠? 가족의 삶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제공을 하면서
아메리칸 꿈을 위해서 추구하던 사람들, 차별을 겪던 사람들, 인종차별을 겪고 있던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감정적인 연결이 되겠죠. 아, 그렇네. 인종차별 이렇게 안 좋은 거네. 아, 그러면 나도 인종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제공했다라는 걸 딱 봤었을 때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나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감정적인 매개체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예술이라고요. 됐어요? 예술은 어떻다? 단순히 멋있다, 재밌다, 지루하다 그 이상이더라. 예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몰두만 한다면 우리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르니카 그림 한번 봐볼까요? 좀 불편하죠. 이게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림 묘사도 좀 신랄하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소하고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소하고 말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뭐 전쟁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일부 그 비평가들에 따르자면 소는 스페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피카소는 그러지 말고 소와 말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모습의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여자가 울고 있어요. 비통해 하면서. 누굴 끌어안고?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 눈이 어떤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기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스페인 내전에서요. 그 나치 군대가 이렇게 폭격을 팡팡팡 했습니다. 이게 스페인 내전에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나치한테 연락한 거야. 우리 좀 도와줘라. 스페인 내전 사건인데. 그래서 나치가 폭격기로 그 폭탄을 투하해서 뭐 정확히 집계는 안 되지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딱 보라는 거죠. 사람의 머리가 잘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걸 봤었을 때 어떻다? 아, 징그럽다 이게 아니라 그래,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아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림을 딱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아, 전쟁은 안 좋은 것이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 감정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미학이라는 것은 정서적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게 21번 질문이에요. 민준이 어려웠어요? 첫 번째 파트 내용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면 돼요. 단순히 멋있다, 잘 그렸다 그 이상 아닙니까? 전쟁의 쓰라림, 그것을 묘사하는 게 바로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21번 질문, 우리가 23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만난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꼼꼼함이 필요하시겠네요. 쉬운 지문으로 갈까요? 22번입니다. 쉬운 지문 22번. 서양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친 공공시계. 쉬운 내용으로 갑니다. 너무 쉬워요. 서양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친 공공시계. 그래, 이 시계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계 덕분에 우리는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시계 덕분에 정확하게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비씨 주제문 다 썼으니까 다비씨한테 여쭤봐야지. 다비사, 이 시계가 없는 사회야? 우리 해시계가 15도 각도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만나자?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다비씨가 있는 곳과 제가 있는 곳에서 이 해시계의 15도 각도는 똑같을까요? 그러면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아, 해시계가 45도가 됐을 때 수업을 끝내자. 그러면 태훈이가 보는 각도와 제가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 자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혼란이 있었겠지만 서양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겠네요. 안 어렵습니다. 가볼게요. 많은 역사가들은 have pointed to 한 단어 처리하면 되겠네요. 현재 완료 시제네요. 지적했습니다. 무엇을?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엇의 중요성?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2. 무엇과 관련해서 서구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의 측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소재는 지금 나온 겁니다. 소재, 서구권의 경제적 발전에 무엇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방금 본 것처럼 정확한 시간의 측정 덕분에 서구권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프랑스의 역사가인 JLG라는 사람은 조심, 콜드, 불렀습니다. 무엇을? 요만큼을 묶어볼까요? 요만큼.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콜 A, B 구조로 가는 거예요.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전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프랑스의 역사가 JLG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을? 탄생을. 무엇의 탄생? 대중적인 기계적인 시계. 그냥 공공시계라고 해, 은유랑. 대중적인 기계적인 시계는 이상하니까. 공공시계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와우! 터닝 포인트였다. 어디에 있어서? 서구 사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터닝 포인트가 뭐였는지에 주의를 더 기울이시면 되겠죠. 함의추론 딱 터닝 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던져놨죠. 경제적인 발전을 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시계의 탄생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다. 그러니까는 시계가 탄생하기 전과 시계가 탄생하고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겠죠? 아마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터닝 포인트에 신경을 맞추면서 민준아, 공공시계의 탄생 이전은 어땠을 것이고 탄생을 하고 나서는 어땠을까? 가면 돼요. Until the late Middle Ages. 뭐 중세시대 후반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나 물로 된 시계. 아, 그러니까 태양 시계와 물로 된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콤마 위치? 태양 시계와 물로 된 시계는 did not play any meaningful role. 당연한 거겠죠.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 알잖아요. play a role. 그쵸? meaningful. 의미 있는 역할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뭐 쓰잘데기 없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있어서? 사업 활동에 있어서 태양시계나 물로 된 시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됐죠? 마켓 오프닝스, 시장에 열리는 것, 개장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개장과 시장의 활동들, 느낌이 와요? 경제적 발전이 이제 보여야 될 거예요. 시장의 개장과 시장의 활동들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됐지? sunrise, 연지야, 해가 떠오르는 거니까 일출과 함께 시작이 됐으며 일반적으로는 1번, 2번 끝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났죠? at noon, 정오에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정오가 언제냐면 느낌 오지? 정오가 언젠데 태양이 이치 피크에 있었을 때 최고점이 되겠지? 12시, 12시. 그쵸? 점심 12시. 태양이 최고점에 있었던 정오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의 개장과 활동이라는 것은 끝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시장을 딱 갔어요. 그때는 일출이었었거든요. 근데 딱 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정오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딱 갔었을 때, 야, 이거 내가 갔던 걸음이 완전 헛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의 태양의 거리, 태양의 그 모습과
저기 뭐 주안이라고 할까요? 좀 가까우니까. 주안에서의 태양의 그 모습은 다를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오가 아니지만 주안은 또 정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안까지 가봤자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 은희야? 없지 않았을까? 태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고 정확한 시계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but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하지만 이러했을 때 어떠했을 때 최초의 공공기계시계 공공시계라고 하자고 계속 지민아 최초의 공공시계가 도입이 되었을 때 됐어요? 그리고 1번 2번 스프레드 퍼져나갔을 때 어디를 걸쳐서 퍼져나가지 태우나? 유럽의 도시들을 걸쳐서 퍼져나갔을 때 됐어요. 이제 시장의 시간은 were set 수동태고요. 설정되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냥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냥 하세요. 시장의 시간들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stroke of the hour. 얘들아 우리 stroke라는 게 이게 강타, 일격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거에 보면은 무슨 소리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옛날식이 어떻죠? 12시 알리게 되면은 사람이 가서 땡, 땡 울리잖아요. 그게 stroke라는 거예요. 그게 때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도 괜찮아. 시간을 알리는 소리, 그러니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너무 직역하지 말고 일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알리는 일격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땡땡 그 소리에 의해서 시장의 시간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터닝 포인트 보이십니까? 이제 그러면요. 터닝 포인트 시계 탄생 전 어땠습니까? 요 문장이었죠? 요 문장. 일출과 정오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장을 하고 시장이 이제 문을 닫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의미 있는 역할도 안 했었네. 요걸 안 적었었네요. 시장의 사업에서는 어떤 뭐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후는 어떻습니까? 시계 탄생의 이후.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방금 빨간 문장이죠. 빨간 문장. 시장의 시간이 설정이 되었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의해서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만들어졌네. 그럼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 중세시대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항상 마을에 교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의 신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소리를 항상 울리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태양이 한가운데 떴을 때 모이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5번 울리면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오기가 더 편했다라는 거죠. 공공의 시계는 분명히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 시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일단은 터닝 포인트였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두 번째 커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공의 시계는 따라서 어떻게 한 것이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contributed to 전치사 to 맞아요. 기여해 왔습니다. 공헌했습니다. 무엇에? 대중의 삶과 일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모함으로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제부터 모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민준아 씹어. 뭘 제공함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됐어요, 현지? 무엇의 개념? 시간이라는 것에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삶과 일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간은 또 뭐고요? 주관대로 들어가요. That was easy for everyone to understand.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시간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근데 그 시간은 뭔데? 쉬웠던 개념인데 의미상의 주어, 주어처럼 해석해. 모두가 이해하기에 쉬운. 됐어요? 모두가 이해하기에 쉬웠던 시간의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삶과 일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됐잖아요. 민준아, 태양시계가 15도인 시간에 맞나? 민준이의 개념과 나의 개념과 같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공공의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결론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계의 탄생은 무엇에 기여를 해왔다? 대중의 생활과 일상과 일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는데 이건 다 뭐 함으로써 시간의 새로운 개념을 제공했다. 그런데 시간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건 또 무엇이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여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의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일상과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터닝 포인트에 제가 포커싱을 맞추라 그랬죠? 물론 작년 선배들이 이 23년 11월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인 문제는 못 봤지만 변형 문제를 제가 만들어내면서 터닝 포인트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내면 좋겠구나라고도 고려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됐죠? 그 다음 문장. This intern helped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 자,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고요. 이것은 그 결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help 목적어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 나왔고 당연히 투부정사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뭘 촉진시켜? 이제 나오네 답이사 이제. 첫 번째 문장 뭐였어요 연지?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죠. 이제 나오네 태훈아. 경제적 발전 바로 무역과 커머스, 상업이라고 할까요? 무역과 상업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이제 경제적 발전 나오는 거예요, 이제.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retailers, and wholesalers. 상호작용들과 거래들. 모 사이에 크게 묶어도 괜찮아요. 모 사이에 뭐 소비자, 뭐 소매업자, 도매업자라고 하는데요. 소매업자, 도매업자는 그냥 묶어서 지민아 민준에서 상인으로 하세요. 상인.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거래들은 말 꼬여요? 덜 불규칙적이 되었다. 덜 불규칙적이 되었다. 얘기하죠. 레슨은 부정어의 느낌이 있고 irregular라고 했을 때 이거 부정어의 느낌이 있네. 그러면은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연지야 뭐가 된다? 긍정이 된다. 그럼 이거는 좀 돌리자. 어떻게? 더 규칙적이 되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덜 불규칙해진 게 아니다. 이 말도 꼬이잖아요. 덜 불규칙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상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거래와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 더 규칙적이 되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빵가게가 있어요. 사장님 내일 몇 시에 문 여세요? 내일 비가 오는데요. 시계가 발명되기 전. 비는 오긴 하지만 해시계의 각도가 27도쯤 되었을 때 문을 열 거고 해시계의 각도가 42도쯤 됐을 때 그때 아마 닫을 거예요.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어떻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뭐 10시 오픈, 8시 폐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통과 거래라는 것이 더 쉬워졌긴 했겠네요. 그뿐 아니라 중요한 마을의 모임들도 began 투부정사를 썼고요. ing 바꿔도 괜찮아요. began following, 그쵸?
중요한 마을의 모임들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따르죠?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계, 아마 공공시계를 말하겠지. 이러한 공공시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공공시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콤마 ing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게 한 건데 사람들이 더 잘 투부정사 계획하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시간을 더 잘 계획했도록 한 것이고 and allocate 2번 투부정사 생략 할당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분배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원들을 할당하도록 해주었다. 어떻게? 더 효율적인 매너, 방식.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도록 해주었고 더 잘 자신들의 시간을 계획하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흐름이 지금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이 연관된 부분이니까 스스로 각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부분이 여기 나왔던 거죠. 소비자들과 상인들 사이에서의 대화, 거래라는 것들을 촉진시켰던 게 맞고 이게 규칙적이 되었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삶에서도 있어서 시간 계획을 잘 하고 효율적인 방식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었구나. 공공시계의 탄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일반의 대중적인 사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었죠. 여기까지 22번. 어려웠네요, 답이사? 하나도 안 어려웠죠. 21번에 비해서는 괜찮았고요. 사진 하나만 보고 23번 지문으로 갈 거고 제 목표는 오늘 23번까지는 하는 거였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좌측과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날의 공공의 시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라는 개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시계가 있기 전과 시계가 생기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터닝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3번 질문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말만 길어요. 말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 바람잡이의 행동이 쇼핑하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바람잡이의 행동이 쇼핑하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내용 위주로만 슬슬슬 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대형마트 매장 같은 데 가면 쇼핑카트 있지 않습니까? 쇼핑카트. 그거 안 끌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건을 잔뜩 사야 돼요. 근데 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다비씨 끌고 싶어요? 왜요? 그러면 그냥 저기 이거 그 바구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플라스틱 바구니. 민준이는 그거 끌고 다니고 싶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대.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람잡이를 아마 고용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SG라는 사람은 발명했습니다. 무엇을? 쇼핑카트를 발명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쓰는 거죠. 쇼핑카트를 발명했고 introduce, 도입했습니다. 이거 소개하다 아니죠. 도입시키다. 그것은 뭐고요? 쇼핑카트를 도입시켰습니다. 어디에? 자신의 가게들에 1937년에 그 쇼핑카트를 도입시켰습니다. It was an excellent device that would make it easy for shoppers to buy as much as they wanted without getting tired of seeking others help. 이것은 참 멋진 장치였어요. 쇼핑카트요? 참 멋진 장치였죠. 그게 뭐냐면 would make it easy for shoppers to buy. 자, 왜 이렇게 잡아놨는 줄 알 것 같죠? 이제 딱 보니까 이거 지금 가짜 목적어고요.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어일 건데 선생님 목적격 보어는 부사는 안 나오니까 easily라는 부사는 나오면 안 되고요. 아마 진짜 목적어는 여기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일 건데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가목직목 구조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나와 있었던 구문이에요. 이 쇼핑카트는 참 멋진 장치였었죠. 어떤 장치? 만들어 주었던 장치인데 쉽게 만들어 주었어. 이게 무시한 거야, 요놈. 가짜니까. 쉽게 만들어 주었던 거야. 자, 누가? 쇼핑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었던 멋진 장치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S 1번 S, 2번 S 동등 비교였었나요? 그쵸? 그럼 요거 뭐뭐만큼 요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들이 원했던 만큼.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은유야? 쇼핑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만큼 많은 것을 구매하는 걸 쉽게 해주었던 멋진 장치였다. 됐습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었대요. 쇼핑카트에 다 넣으면 되니까요. 뭐 하지 않고요.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1번, 2번 뭐 하지 않고 getting tired. 이게 지치다란 뜻이지.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다비 씨가 말한 것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sick. 찾다란 뜻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고 즉 타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쉽게 힘들어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구매하는 걸 쉽게 해주었던 멋진 장치였어요. 그쵸. 그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시골을 갔는데요. 강원도였을 거야. 농협 하나로 봤더니 쇼핑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기랑 술을 사야 되는데 한 사람이서 이거 그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바구니. 그걸 들었거든요. 누구는 고기를 담고 누구는 모르는데 하필 내가 술이 걸린 거예요. 무거워서 정말 입에서 욕이 한 바가지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은유라면 쇼핑카트 끌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지치지 않고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할 필요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멋진 장치였잖아. 하지만 이 G라는 사람은 발견했대요. 무엇을? 목적어 대세 느낌. 그렇네. 그리고 얘들아, 요놈 잠깐 가려봐. 이 잠깐만 가려보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세는 여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길로. 요렇게. 그렇죠.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In spite of. 이거 우리 이 친구 많이 나왔었다 솔직히. 그쵸? despite. 이거 뭐야? because와 because of처럼 do와 despite 계열. 전치사죠. 이거 조심할 게 이거 동사 아니고요. 이거 과거 분사예요. 과거 동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으니까는 전치사계 나와야 되겠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G라는 사람의 반복적인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뭘 알아냈을까? 뭘 알아냈대? 그가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퀴가 달린 카트를 사용하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대요. 설득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이상한데요? 일단 바퀴가 달린 카트는 쇼핑 카트였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쇼핑 카트를 끌 텐데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해도 쇼핑 카트 사용을 안 했나 봐. 왜? G라는 사람이 설득할 수 없었대. 쇼핑 카트를 사용하도록 쇼핑객들을 설득할 수 없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반대에 직면했던 거죠. 성별대로 가볼까요? 남자들은 were reluctant, 꺼렸습니다. 막 주저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각했거든요. 뭘 생각했을까? 목적어 that. 뭘 생각했을까? 자신들이 이런 것처럼 보일까봐 이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appear 자동사 맞습니까? 네, 수동 전환 안 되고요.
뒤에 형용사 끌고 나오니까 뭐 look이라든지 뭐 sing 뭐 이런 친구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신들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거를 좀 두려워했었나 봐요. 뭐 하면 만약에 남자들이 밀고 다닌다면 뭘 밀고 다니지? 그러한 카트들을 밀고 다닌다면 뭐 대신에 instead of ing 뭐 대신에 쇼핑들을 여기서 쇼핑은 그냥 쇼핑 물건이라도 괜찮습니다. 쇼핑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 대신에 이 캐링,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쇼핑 물건을 그냥 옮기는 것 대신에 그러한 카트들을 끌고 다니면은 자신들이 약한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됐어요? 여러분 요 문장 조금 조심하세요. 그냥 시제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요. 생김새 잘 보면은 if, 주어, 과거 동사 보이죠? 그러면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심지어 가정법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시제를 또 한 번 걸 수도 있겠죠. 가정법 과거는 시제 일치 포인트 혼합가정법을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럼 태연이한테도 여쭤볼게요. 쇼핑카트 들고 다니면 나약한 남자처럼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거 하나의 뭐 이야기이긴 한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죠. 남자가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비 맞는 거래요. 우산 쓰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 우산 쓰면은 동성애자 취급받고 그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하이틴 드라마 보면은 남주들 다 미식 축구하고 막 럭비에서 몸 우락부락 하잖아요. 스키니하고 깡마른 사람은요 역시 동성애자 취급받는데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쇼핑카트 끌고 다니면은 아유 나약한 새끼, 힘도 없구만 저놈 요렇게 여겨지는 걸 두려워해서 아마 쇼핑카트를 끌지 않았을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럼 남성들은 그러다 치고 여성들은 또 왜요? 여성들은 만지지도 않았답니다. 그 쇼핑카트들 있죠? 바퀴가 달린 카트들 애초에 요거겠네. 그러한 카트들 즉 바퀴가 달린 카트, 쇼핑카트를 애초에 만지지도 않았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쇼핑카트들은 remind A of B, remind A of B, remind A of B. 왜냐하면 이 쇼핑카트들은 떠올려 주었거든요. 그것들을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아기를 끌고 다니는 것들, 유모차네. 유모차를 떠올리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나이가 드신 분께서 내가 왠지 또 애 키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들 할 것 없이 그 쇼핑카트 사용하는 걸 꺼려했다고 합니다. It was only a few elderly shoppers who used them. 오로지 a few 뒤에 복수명사 나오죠? 빠지면 의미 또 변질됩니다. 몇몇의 나이 든 쇼핑객들만 있었습니다. 어떤 쇼핑객들? 그 카트들을 사용했었던 소수의 나이 드신 분들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반대에 직면했었군요. 저항에 직면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과 좀 다르죠. 오늘날의 개념에서 우리가 뭐 대형 마트를 갔는데 쇼핑카트가 없다? 나라면 그러면 쇼핑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다른 곳을 갈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많은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쇼핑카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소수의 나이 드신 분들만 그걸 사용했었네요. 계속 가볼까요? They made the carts even less attractive to the majority of the shoppers. 그쵸? 그것은 뭐냐면은 민준아 앞에 나왔던 거 나이 든 사람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문삽 조심. 나이 든 사람만 사용했던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 카트들을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네요.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누구에게 있어서 the majority of 대다수 쇼핑객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답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만 끌고 다니니까 괜히 끌고 다니면 나이 든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끌고 다니는 걸 좀 꺼려했었나 보네요. 그러고 나서 문삽 괜찮다. 그러고 나서 G라는 사람이 hit upon an idea,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머릿속에 떠올려. 이게 hit upon 이렇게 표현하네요. G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고용했습니다. 몇 명의 모델들을 고용했죠. 그 모델들은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그 모델들은 어땠다?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었던, 됐어요? 이렇게 mothers of different ages 이렇게 간 겁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델들을 고용을 했고 1번, 2번 asked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모델들이 되는 거지, 모델들에게 카트를 휘라도록 했다. 이게 그냥 그 바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끌다. 됐죠? 카트들을 끌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store, 가게에서 카트들을 끌고 다니도록 요청했고 shop, 쇼핑하도록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된 거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은 아니구나. 됐죠? 여기 부분 조금 조심하고 이제 ask 목적어 1번 투부정사로 나왔고 and 다음에 여기랑 병렬은 아니죠. 여기네. 여기랑 병렬.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할 때 쇼핑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잡고 갔으면 더 좋았겠네요. 가게 안에서 쇼핑 카트를 끌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쇼핑해 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소제목, 주제문에 나와 있는 바람잡이의 역할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어떤 직원? standing, 서 있던 직원. 어디 근처?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말했답니다. 평범한 쇼핑객들에게, 이 정기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다비사짐이나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쇼핑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보세요. 모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카트 사용하고 있잖아요. Why don't you? 당신이라고 왜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 터닝 포인트가 또 나와요. That was the turning point. 그것은 터닝 포인트였다. 자, 따로 정리 안 해도 되죠. 아까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터닝 포인트 항상 뭘 기억하라? 전과 후를 기억하라. 그 전에는 어땠다? 쇼핑카트 안 끌었다. 그렇죠? 그럼 이 터닝 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함의하는 바가 바로 행동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Officials disguised as regular shoppers easily accomplished what? 블라블라블라. 한 문장이네. 몇몇의 shields. 요게 지금 그 바람잡이란 뜻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잡이들은 결국에는 G라는 사람이 고용했었던 모델들, 요 사람들을 또 의미하겠고요.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는 연지야 disguised가 아닙니다. 요 놈을 가려야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동사면은 민준아 목적어 나와야 되겠지. disguised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묶어야 되겠네. 이렇게 몇몇 바람잡이들은 a few shields, 어떤 바람잡이들, 분장했던, 변장했던 바람잡이들인데 요거 우리 민준이 태훈이 교과서에 나왔었죠? 그 5강이었나요? 분장했던 바람잡이들. 무엇으로? 그냥 일반적인 쇼핑객으로서 분장했던 바람잡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잖아. 그치? 카트 사용하고 쇼핑하도록 요구받았던 이 사람들은 쉽게 부사 달성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자, 문법 조금 조심. what? 선행사 아니에요, 다비사. 이거 명사 아니지, 태훈아? 동사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여기 있네.
do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what이 나오는 게 맞겠네요. 평범한 쇼핑객들로 변장했었던 몇몇의 바람잡이들은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달성했지? 논리, 설명, 그리고 광고와 같은 것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맨날 얘기한다, 은유야, 연지야. fail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라고 안 했고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항상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29번인가 30번에서 또 나옵니다. fail to 부정사, 뭐뭐 하지 못하다. 그럼 봐봐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왜냐면은 설명과 광고는 뭐겠어? 아까 G라는 사람이 많은 설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논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카트 끄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거겠죠? 논리와 설명, 광고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었다. 그럼 그게 뭔 줄 알겠죠? 바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의미했었던 거겠죠. Within a few weeks, 여기까지 끊자. 얘들아 크게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문장이 이어져요. 콤마가 찍히는 게 이쁘죠? 전명구니까. A few weeks, 복수 역시 몇 주 안에 쇼핑객들은 손쉽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쉽게 맞아요. 준비되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면 이게 기꺼이,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기꺼이가 조금 더 이쁜 해석이에요. 몇 주 안에 쇼핑객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카트들, 즉 쇼핑 카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그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건 확실히 터닝 포인트로서 행동의 변화가 되겠고, 그렇죠? 소재가 누구였습니까? 물론 쇼핑 카트가 맞아요. 그게 맞지만 무엇이 바로 변화시켰습니까? 논리였습니까? G라는 사람의 설명과 광고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람잡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제본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미리 제가 출력하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주제문이 좀 생뚱맞게 피어 그룹으로 나올 거예요. 피어 그룹. 그게 뭐야? 또래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거 또래 집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래 집단이죠. 왜요? 나이가 같으면 다 또래예요? 아니죠. 쇼핑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래 집단의 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또래 집단의 힘이죠. 맞는 거죠. 왜요? 똑같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바로 힘이 뭘 보여줬던 거야? 그 분장한 사람들, 바람잡이들이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G라는 사람의 논리와 설명과 광고는 도움이 안 됐었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이 주제문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 결국에 크게 보여주는 게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24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